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I am 크리스찬 전한길입니다. 조금 전에 뉴스 속보 들으셨죠? 정말로 놀랍습니다. 제가 강단에 연단에 이렇게 쓰려고 할 때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두렵습니다 했었는데 아는 우리 그 목사님께서 전한기 선생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실 겁니다.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게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늘이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지금 오후 3시가 됐는데요, 제가 오는 중에 여러분들이 집회하는 중에 속보가 떴는데 어제 우리 서울중앙지법이 되겠지요. 서울 법원에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이거 구속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도 역시 불법이었고 체포도 역시 불법이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즉시 취소돼야 된다 해서 그 결정이 어제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소식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역시 하나님께 되게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국민의힘 이거는 국민들이 이루어낸 성과다. 모든 것이 국민의 은혜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이기도 하고요. 또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어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빛을 쫓는 것이고 또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듯이 우리 빛과 빛을 쫓는 우리가 그리고 진실을 쫓는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법치가 승리한 것이고 공정과 상식이 다시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잘못됐으니까 즉시 취소하고 바로 결정했으니까 이제 즉시 석방하라라고 명을 내렸는데 결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만 하루가 지난 이 시간에 이제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이제 석방이 되고 곧 관저로 이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 결정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요, 민주당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 흔히 젊은이 쓰는 표현으로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TVN 뉴스에 그리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검찰이 구속에 대한 수사 기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냥 이제 석방되는 것이지 내란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몇몇 언론 계시네요. 그대로 보도하던데 여러분 그 어제 법원의 결정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구속 기간에 관한 것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덧붙여서 공수처에서 우리가 늘 봐왔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내란죄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다음 주에 있을 법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에는 영향이 전혀 없었고 그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법원에서 오늘 결정했는 것이 다음 주에 있을 바로 우리 헌법재판소에 바로 탄핵 심리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쳐가지고 각하 아니면 기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내란은 불법이니까 내란이 아니다, 석방해라라고 했는 것은 다음 주에 있을,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자유의 몸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로 탄핵 인용해서 파면시킬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오면서 속보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아까 조금 전에 전화 오신 분은 우리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계시는 분이 전화 직접 왔습니다. 곧 대통령이 나오실 거라고. 그러다 보면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부인께서 기다리시는 관저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3.1절 기념으로 이 자리에 우리 또 역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뉴스에 보셨듯이 그날 당일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총출동해가지고 탄핵 찬성 쪽에 집회가 열렸었고, 그리고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집회 결과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그날 이후로 이제는 안절부절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날 아시다시피 야당 민주당과 이재명이 총동원령 내렸지만 실제 집회 인원은 경찰 추산으로 18,000명, 반면에 탄핵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키라고 주장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경찰 추산 12만 명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많았고요. 실질적으로는 수백만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민심이었고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팩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뭐라 했느냐면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큰일 났다, 국민들이 저렇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켜라, 탄핵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속여왔던 것이 들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난주에 3.1절 계기를 해서 가족들한테 이제 집회 그만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바로 3.1절 직후에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이 하는 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궁지에 몰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뭐라 했느냐면은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6%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적합 선호도가 46%까지 올라갔다 해서 여론몰이를 했어요. 그 말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30% 박스권에서 워낙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가 절대 그 이상을 넘지 않았거든요. 근데 40% 넘어갔다 해서 막 홍보를 했었어요, 여론에다가. 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그걸 발표하니까 또 민주당 끈앞을 언론들이 있는 거 아시죠? 가짜뉴스 생산하는 곳 어딥니까? 여기 있는 기자분들 좀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라면은 사실 보도가 생명인데 민주당 따라가고 그 끈앞불 속에서 이재명 하는 말만 보도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 기자 심정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언론으로 노조로 장악된 그 회사가 문제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그래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중국 돈 받아먹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절대 그 기자들은 사실 보도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보도하다 보니까 기자 정신도 없고 영혼 없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들은.
그렇게 해서 사실을 속이고 민주당 편에 서다가는 민주당과 더불어서 그 언론사들도 다 문 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언론사들, 기자분들 영혼을 되찾고 오늘 이 일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라도 제발 보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언론에서도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여론 조작을 했고 3.1절 이후로 전환길 보고 똑같이 보도하대요. 바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극우 세력들이 탄핵 반대 주장한다고 우리를 극우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해 줄까요? 어느 언론사에서 전환길을 극우라 했는지. 어느 언론사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포되어 가면서 담화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맞서 싸운 그 덕분에 오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송사에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시죠?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를 조작해가지고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언론사 방송사가 어딥니까? 그리고 지난주 3.1절 날 우리 집회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참석한 탄핵 찬성 쪽의 집회 인원은 너무 초라하고 적었고,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는 수백만이 와 있으니까 어떤 방송사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을 탄핵 찬성이라는 쪽으로 바꿔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느 방송사입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 방송사들 앞으로 달라지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판단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3.1절 이후로는 이제 등장하지 않으려고 저희 아내가 이제 조용히 살자 해가지고 그러려고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자꾸 여론을 조작하고 설문조사 기간에 발표했는데 그거는 말씀드려도 됩니다. 제 친구 서정우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리얼미터라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여론조사 기관들은 서정우 변호사 편에 하면 좌파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 아까 이재명 46.5% 나왔다고 하는 게 그 리얼미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 협박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자꾸 내려가고 국민들은 등 돌리고 이재명 지지율이 자꾸 내려가니까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 대표가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사기업이라서 힘 있는 사람이 협박하면은 어쩔 수 없다고, 영업하기 힘들다고 솔직히 토로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협박당 아닙니까? 더불어 조작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중에서 지금부터 제가 민주당을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는지 실제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도산한 차원수의 가르침대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2030 세대들을 위해서도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니까 민주당하고 그 끈아풀 언론들 뭐라고 보도하는지 아십니까?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는 게 말이 되냐? 빨리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다라고 했는 거, 그 내란 자체가 조작입니다. 맞습니다. 억지가 아니고요. 다 알다시피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따라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것, 역사 속에서도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당도 그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릴까? 고민할 첫 번째는 여러분, 요즘 뉴스에 안 나오지요? 조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 다음 주에 곧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기각이나 각하돼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와. 오늘 날씨도 봄 날씨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도 곧 봄이 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우리 대한민국 살리자 외쳤던 그 덕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의 이재명하고 여론 조작하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에 맞서가지고 저도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앞두고 국민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3.1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 수, 목, 금 오늘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TV에 나가서 계속해서 똑같은 주장을 했고, 그래도 오늘도 목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해야 되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최대한 가까이 가서 구치소를 찾아갔어요. 그 앞에서 국민 여러분 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편지를 전해드리는 그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날 옆에 이렇게 방송하러 갔는데 옆에서 이재명이 최고다 하면서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잘하는 게 뭡니까? 협박 아닙니까? 협박! 더불어 협박당 아닙니까? 카카오톡 검열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협박하고, 전환길 보고 고발하고, 뭐만 하면 고발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장동영 의원인가? 맞지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하고 다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전공이 바로 더불어 고발당이에요. 더불어 고발당. 그래서 오늘은 원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 써왔는데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함이 있는 대한민국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구치소 앞에서 이런 멘트 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맨날 남의 것 방해하고 협박하고 민주하고는 거리가 멀고, 다음에 혹시라도 그럴 일은 0%지만 이재명이가 지금 입법부 장악하고 사법부도 다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가 대통령들 행정부 장악하고 나면 그렇게 방해하지도 못할 거, 오직 히틀러 나치즘처럼 전체주의 독재주의로 전락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거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 자유민주주의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얻으면서 한미 철저한 동맹, 그리고 안보를 지키고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참 윤석열 대통령께 편지를 전해드렸는데 그 변호인단에서 즉시 구치소 안에 가서 편지를 전달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제 뜻이 아니고요. 제 뜻을 넘어서 여러분 국민의 뜻을 제가 대신 전달했을 뿐입니다.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 받으시고 다음날 어제 아닙니까? 바로 법원에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야, 석방하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함께 외치니까 그 외침이 하늘에 닿았고, 조금 전에 속보 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빨리 석방해서 자유의 몸을 만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석방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검찰 안에도 민주당 끌어프 의원 또 검사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놈들이 방해했다 아닙니까, 지금? 시간 너무 많이 갔나요?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아까 말을 꺼냈던 혹시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뭐냐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했는 것을 곧 내란이라 이렇게 지금까지 엮어왔고,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도 되냐라고 언론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될 때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내란이다 막 현수막 걸고 분위기를 그렇게 띄웠어요. 그리고 난 뒤에 민주당이 생각해 보니까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 다 알아, 민주당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대통령 원래 내란하고 외환죄만 탄핵 소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외환죄를 덮어 씌우려고 그 당시에 기억나셔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풍선이든 드론이든 우리 남한으로 보내가지고 외환을 일으키고자 했다라고 민주당에서 막 덮어 씌웠어요. 그 외환이라는 게 뭐냐면 IMF 외환위기 그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환란을 초래한다 해서 대통령이 남의 나라 저기에다가 쳐들어와 달라, 이게 외환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민주당이 또 조작해서 덮으시려다가 그게 조작이 드러나면 이제 조용하잖아요. 민주당 보고 있나? 이재명 다시 또 외환이라 그러지 왜? 거짓말쟁이다. 더불어 거짓말당이야, 더불어 거짓말당. 두 번째는 이제 외환은 안 되니까 내란으로 덮어 씌워야 되겠죠.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선포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2시간 만에 비상기업 해제 의결했죠. 그런데 그 2시간 만에 의결했고, 그리고 6시간 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제로 해제해서 이제 한밤중에 부상자 하나도 없고 사망자 하나도 없이 평화롭게 해결됐죠.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29번의 탄핵, 일방 예산 삭감, 반국가 세력이 막 넘치니까 대국민 호소용으로 비상기업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떡하지 이러다가 결국 뭐냐면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비상기업 해제를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없도록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꺼내라라고 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란에 엮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정활동, 국가문란이 되잖아요. 국회를 의결하지 못하게 방해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 최근 다 드러난 거 아시죠? 그 조작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특전사령관 곽종건 사령관입니다. 그 곽종건 사령관은 처음에 막 내란이다 막 하니까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 서리스타 군인이지만 쫄아가지고 그 겁먹고 있는 특전사령관한테 누가 다가왔습니까?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부성찬 의원, 박선원 의원, 그리고 박범계까지 4명이 공범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냐면은 그 특전사령관 곽종건 불러가지고 니 내란이다, 내란 가담했으니까 무기징역이나 사형될 거야, 그렇게 협박하니까 곽종건 사령관도 쫄겠죠. 그래서 mida 뭐냐면은 우리 말 들어라, 니는 풀어줄 테니까 바로 조작을 리허설까지 시켰잖아요. 조작한 게 뭐냐면 곽종건 사령관은 원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명령받고 국회의원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회가 해결됐으니까, 비상이 해제됐으니까 요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을 조작해서 국회 의결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민주당이 내란이다 했잖아요. 근데 아시죠? 바로 그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그 조작해서 말을 요원을 의원으로 바꾸는 거 그게 드러났고 어제 그 이틀 전에 육성 녹음이 나왔어요. 아시죠? 바로 자기 지인 고등학교 동창이라 그래요. 육성 전화기 녹음된 게 공개됐는데 큰일 났다 야. 친구한테 토로하는 거죠. 내 지금 내란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양심선언하래. 그 양심선언하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봐줄 테니까 내란 엮지 않겠다 했어. 이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민주당하고 말을 맞춘 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방 말했는 거 있죠? 두 번째 또 조작이 뭐냐면은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홍장원이가 또 조작을 했죠. 국정원 차장 출신인데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고 체포 명단, 체포하라는 사람 명단을 자기가 대통령한테 받았다 이거야. 메모가 4가지 다 가짜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특전사령관 곽종건을 회유해가지고 대통령을 하여금 거짓 명령을 내린 걸로 이렇게 회유했고 또 홍장원 국정차장을 통해서 체포 명단까지도 조작된 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하고 아까 있던 장동혁 의원입니까 고발당했어요. 이제 야 민주당 보고 있나? 나도 그만 말했다. 이제 고발해봐라. 너희들이 조작했잖아. 민주당 김명주 의원, 부성자 의원, 박선원 의원, 박범계 의원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인지 아십니까? 내란이 아닌데 대통령한테 내란 혐의를 덮으시는 겁니다. 내란 조작이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 4명이 내란을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통령을 끌어내려다 내란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두고 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전환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님하고 장동영 의원님 전환길 지켜주십시오.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고발 들어오면 좀 무섭거든요. 그래도 저는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 부모 찬스는 없고 외모 찬스도 없지만은 가장 큰 찬스 하나님 찬스가 있습니다. 저는 와, 하나님 찬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다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아멘. 너무 든든합니다. 두 번째는 또 다음 주에 있을, 아마도 다음 주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석방되어서 관저로 돌아오셨지만 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시킬지 아니면 각하나 또는 기각시켜서 직무 복귀시킬지 다음 주나 아마 결정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이래 하늘에 대세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못 막습니다. 저는 100% 각하 또는 기각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첫 번째, 각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지금까지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은 헌법재판관 이름을 우리가 기억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다 아시죠?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 문형배, 그 다음 자기 여동생이 대통령 퇴진 주장했는데 이상희 여동생 언니 이미선, 그 다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니까
나는 주적이 북한이란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정정미, 자기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그 아내가 되는 정계선, 여러분 이 네 명이 전부 다 좌파 아닙니까? 거기다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미선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은 자기 여동생과 남편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퇴지 주장하고 탄핵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설득하려면은 재판 회피 신청을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미 국민들 다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대통령 탄핵 인용한다고요? 국적이 북한이라고 말할 수도 못하는 정정미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시키고 파면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이 국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반국가인 세력입니다. 그는 이런 상태를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탄핵 인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들의 좌편향적인 그 재판관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는 법을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전문가 허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허영 교수님은 우리나라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사법고시 할 때 그분 책을 거의 다 봤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인데 그분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현재 우리 TV에서 봤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중에 불법적인 게 무려 10가지나 있대요. 10가지가.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아시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할 때 바로 가장 큰 게 바로 내란죄 아니었습니까? 내란죄를 덮으시웠는데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사실은 또 뭐 했죠? 그 내란죄를 뺐잖아요. 전체 80%가 내란죄에 해당되는데 그걸 빼고 나면은 껍데기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불법이 있으면 안 된대요. 진행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그 외에도 8가지, 9가지 더 해가지고 총 10가지의 불법적인 재판 진행됐다고 해요. 우리 TV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거기 직접 참여해가지고 변론 하려니까 변론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영림 그 춘천지검장이 말하기를 일제강점기 때 일본 판사보다 더 심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큰 이유, 10가지 불법적인 게 진행돼서 만약에 그 불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거나 파면시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서 사라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적인 걸 헌법재판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대통령 인용, 파면 인용하면 안 되고, 그 탄핵 인용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의 힘 때문에 절대 탄핵 인용, 파면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정농단 덮어 씌워가지고 여기에 그 어떤 방송이 또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태블릿 PC 어쩌고저쩌고 하는 방송인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실은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시킬 만한 범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박근혜 대통령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께서는 뭐 가족이 있습니까? 홀몸 아닙니까? 사리사욕 취한 게 있습니까? 너무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도 있는 몇몇 언론에서 뒤집어 씌워서 국민 여론 조작하고 촛불 집회 열어가지고 무조건 탄핵시키라 이래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국민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 8%, 1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여론이 90% 이상이 파면시키라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어쩔 수 없이 파면시킨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때 파면시킨 헌법재판관이 고백을 했어요. 본인은
파면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 밖에 보니까 촛불 집회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촛불이 많이 있으니까 본인이 파면시켰다가는 촛불에 본인이 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파면시켜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정리하면은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0%가 안 됐어요. 지지율이.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조작했는 여론조사만 해도 좌파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 50% 넘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3일절 날 집회 보셨죠? 국민들 여론 봤죠? 실제로는 50% 훨씬 넘었고 60% 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5명의 불의한, 4명의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절대로 그 탄핵 인용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DC와 함께하는 신나는 킨더존. 10가지의 불법적인 탄핵 심리가 진행됐다고 우리나라 최고 헌법 교수님께서 지적했어요. 불법이 진행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50% 이상이 6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바로 탄핵에 대해서 각하 기각시키고 징부복귀시키라고 좀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원하는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국민 위에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나오고 국민이 주인인데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한테 절대 대통령 복귀시키라고 명령 내리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만약에 이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각하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최소한 기각은 될 것인데 그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요 영상이나 멘트는 헌법재판관분들께 드리는 멘트입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을 한다면은 또는 각하를 한다면은 어떤 결정 내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고 국민이 두 조각 날 수도 있어요.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바로 그 헌법재판관들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허영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은 보고 있나 헌법재판관들? 그러면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안전하고 무사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그들이 국가도 무너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고, 두 번째 국민들도 통합되고 갈등이 아니라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바로 각하입니다. 왜냐하면은 각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각하라는 것은 아예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 소추에서 결정이 왔는데 구성 요건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80%의 비율이 되는 내란죄를 뺐잖아요. 그러면 이미 재판 심리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탄핵을 각하시키면은 그만 민주당하고 야당 그리고 민노총 그 뒤에 있는 그들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왠지 아시죠? 뭐냐면은 다 알다시피 문영배, 정정미, 이미선, 정계선 그런 헌법재판관들은 가장 극좌파라 해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집어넣는 헌법재판관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제 40역도 막 집어넣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어넣는데 불구하고 각각 결정되면 그들도 할 말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이렇게 각하됐겠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요. 결론은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하고 국민들은 갈등이 아니라 통합되고 헌법재판관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 각하를 하라!
각하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역시 헌법재판관과 재판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 조각이 날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마찬가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전한길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원래가 을사지니까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이거는 문재인의 표현입니다. 제2의 국민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자유를 추구하고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우리 국민들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이 국민들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통해서 직무복지를 원한다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있을, 그런데 분위기가 좋습니다. 첫 번째는 3일절 날 그 분위기 통해서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원래는 언론 플레이하면 8대0으로 재판 그냥 탄핵 인용한다라고 언론 막 나왔지만 절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지금 싸우고 있대요. 문영배와 이재명은 빨리 탄핵 인용해라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말이 되냐 이래서 안에 지금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할 겁니다. 요즘 이재명 얼굴빛 보세요. 완전히 죽을 상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민주당과 이재명은 국민과 국가는 안중이 없습니다. 오직 빨리 지가 대통령 만들고 독재하고 싶은 그 목적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막는 게 누굽니까?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절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집권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계는 이렇게 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시켜서 직무복귀시켜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한덕수 총리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경제도 살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회 갈등도 통합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서 철저한 한미동맹 강화하고 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함이 더욱더 넘치고 우리가 요구했던 공정과 상식과 법치가 되살아나고 2030 세대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전한길. 전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전환기를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전한길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